AI 기반 공식 뉴스를 분석하는 시간이죠. 도움 말씀에 타큐온 뉴스 조우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뉴스와 공시부터 화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포장이 192억 원 규모의 태림 클러스터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삼성생명이 142억 규모의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를 매각했습니다. JT가 삼성전자와 소터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KH바텍의 하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33.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표님, 요즘 같은 시국에 삼성그룹의 공시는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최근에 파운드리를 분사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오늘은 생명 관련된 얘기군요. 어떤 내용이죠? 사실상 이제 형식적으로는 삼성생명이 단일 기관으로 최대 주주이죠. 최대 주주인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삼성생명이 이제 본 계정이 있고 본 계정에는 자기 회사의 이제 자산이죠. 특별 계정이라는 건 뭐냐면 삼성생명에 가입한 회원들이 가입자들이 이제 보험을 갖다 사면서 변액보험이라고 있습니다. 변액보험이라는 거는 보험도 받지만은 내가 가입한 보험 자금을 갖고 해당 보험기관이 운용을 해달라. 그래서 수익이 나면은 이제 가입자도 같이 이제 분배하는 것이 이제 변액보험인데 삼성생명이 이런 변액보험의 자산을 갖고 그래서 공시엔 특별계정이라고 나옵니다. 특별계정을 갖고 삼성그룹에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시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삼성생명은 삼성그룹의 같은 계열사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는 보다 더 잘할 것이라고 이제 여겨지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그들에게 물어보면 아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냥 공식적으로 우리가 추정한 분석한 바에 따라서 매수를 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다른 데서 말을 할 걸 2개를 말할 거를 삼성생명 3개를 들을 수 있고 이런 맥락에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거래액이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어저께 장마감 이후에 보통주랑 우선주를 합쳐가지고 140여 원 정도의 주식을 매각을 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삼성생명이 보기에는 아직도 삼성전자 주가가 저점이 아니란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점이고 삼성전자가 반등할 걸 여겨졌다면 이제 삼성생명이 매각을 하지 않고 보유했거나 아니면 매수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142억 원을 갖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142억 중에 대부분은 이제 우선주인데 그래서 아시겠지만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어요. 우선주는 보다 배당을 많이 받는 주식이죠. 그래서 어쨌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했다는 것은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은 삼성전자가 어제까지 기준으로 4거래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방송을 말씀드렸지만 수급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을 우리나라 시총 상위주도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급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주가 반등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걸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이 여전히 환율은 1,300원대 왔다 갔다 하는데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4거래 연속 매수했다는 거는 뭔가 다른 좋은 시그널이 있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여기가 좀 저점이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힌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메모리 D램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3사가 전체 시장의 95% 정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사 과점인데 최근에 마이크론이 일본에 있는 히로시마 공장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멈춰야 되고 그러면 생산을 멈춰야 되니까 D램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생산을 갖다 공급이 멈추니까 가격 떨어진 것이 일시적으로 멈추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인지 또 희한하게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마이크론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삼성전자에게 또 좋은 시그널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KH바텍입니다. 대표적인 폴더블폰 관련주죠? 그렇죠. 예. 폴더블폰이라는 게 이렇게 접는 건데 접으려면 힌지가 있어야 됩니다. 힌지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잘 와닿지 않는데 우리말 용어는 경첩이죠. 경첩인데 이게 힌지를 갖다 우리 모든 전자제품 마찬가지하지만 이런 힌지를 갖다가 거기 부품에 넣으려면은 몇만 번을 갖다가 해도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 정도 내구성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힌지가 이제 메탈이냐 플라스틱이냐가 또 중요한데 왜냐면은 메탈이냐 플라스틱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전자기파가 뭔가 이렇게 간섭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기술적으로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KH바텍이 사실은 삼성 폴더블폰의 한 시장에서 추정하는 80% 정도, 어떤 데서 90% 정도 이제 마켓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KH바텍은 철저하게 삼성 폴더블 폰이 언제 출시하고 얼마만큼 양산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오르락내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참고로 이제 그 KH바텍의 이제 그 실적을 좀 보면요. KH바텍은 작년에도 보면 3분기의 실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면은 그 아까 말씀 폴더블 폰이 출시를 하고 출시한 것이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출시를 한다면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 그 폴더블 폰에 대한 수요가 줄다 보니까 KH바텍의 이제 주가도 내려가게 됩니다. 실적도 내려가고. 그런데 원래 2분기에 이제 폴더블 폰이 나와야 되는데 그 폴더블 폰 이번 신제품이 디자인이 좀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KH바텍의 문제가 아니고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에 약간 이제 디자인 변경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된 것은 3분기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렇다면 KH바텍 말고 다른 데서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작년엔 700만, 올해는 1,500만 정도 양산할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폴더블 폰의 대표 주자인 이제 KH바텍의 주가와 미래 가치 좋다 이렇게 보시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대로 그 작년에 이제 3분기에 아주 그 실적이 좋았죠. 그리고 점진적으로 실적이 내려갈 수 없는 게 이게 사실은 뭐든지 한번 출시를 하고 나서 점차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시장에서 수요가 줄어들고 보통 1년에 한 번씩 시장에 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인 것이지 KH바텍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다만 KH바텍 말고 다른 업체 한 군데 더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동종 업체 한 군데에서 삼성전자의 이제 그 QC라고 하죠. 우리 제품을 납품하고 싶은데 삼성전자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맥락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KH바텍의 좀 주가나 실적에는 이제 손상은 있겠지만 그럼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네, AI 기반 공시 뉴스 분석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